1989년 일본의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만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그의 장례식을 찾았다.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마쓰시타를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이라고 추모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무학의 경영인이었다. 나셔널과 파나소닉 브랜드를 개척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고 일생에 걸쳐 570개 계열사를 거느린 세계 20위권의 다국적 기업을 일궈냈다. 소켓 개발을 시작으로 가전제품 생산에 한 길을 걸어온 마쓰시타 고노스케. 1, 2차 세계대전과 두 차례 큰 불황을 넘어온 그의 삶은 일본이 세계 경제의 중추로 떠오른 과정이기도 했다.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는 일평생 인간을 아끼고 키우고 배운 리더였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월가의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촉발됐다. 일본도 위기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던 경제는 깊은 불황으로 빠져들었고 도산하는 기업이 줄을 이었다. 마쓰시타 전기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그해 5월 본점 공장을 준공하며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던 터라 타격은 더 컸다. 1929년 연말에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인원 감축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어 보였다. 당시 건강이 나빠 자택에서 요양 중이던 마쓰시타 고노스케. 임원들은 그에게 직원을 반으로 줄이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처방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종업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급료도 깎지 않겠습니다. 1929년 한 해 동안만 일본 전역에서 약 1000건의 2차 대전 이전의 최고의 숫자입니다. 100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큰 이 불황 앞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그러한 그 종신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기는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당시에 그 여타 기업들에 비해서는 종신고용이나 경영가족주의를 지켰다라는 것은 마쓰시타가 이례적인 그러한 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쓰시타가 내세운 조건이 있었다. 직원 모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를 최선을 다해 팔아치워 주십시오.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재고 판매에 발벗고 나섰다. 결국 2개월 만에 재고는 모두 소진됐고 공장은 정상 가동됐다. 幹部社員井上俊夫だとかですね亀山だとかそれを工場に帰って、当時諸子と言ってましたけどねこういった判断をしましたということでですね社員は非常に興奮しましてですね気持ちが一つになってそれで一生懸命働く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で社員の気持ちが一致団結ですからこの社員が一致団結して一からいっぱい出すと大変なことができるという教訓ですね。 1929년 마쓰시타 전기의 종업원은 477명이었다. 일본 국내의 경기는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종업원은 886명으로 늘었다. 감원 바람이 거세던 불황기에 마쓰시타 전기는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위축돼 있을 때 마쓰시타는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라디오 사업에 뛰어들었고 시장을 꾸준히 선점해 나갔다. マツダ電機はこれからどんどん大きくしていきたいんだと、そういう時にですね、またその景気良くなったらまたどんどん人を入れて、で景気になって悪くなって、そういうのはなかなかその企業として成長していくのもできませんし、ですから決してそういう首切ったりなんかするっていうのが将来のことを考えた場合に、その時はいい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長期的に見た場合には決してプラスにはならないという考えが増田幸之助の考えのその底辺には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よね。 마쓰시타에게
기업의 흥망은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この会社が良くなるのも悪くなるのも、またこの会社が一つの事業をいたしまして、それが社会に対して貢献するか貢献しないかということ、全て利用人の考え一つによってそれが決定される問題だと思うんです。そうなりますから、ここの人々を成長さすということが絶対に必要である。 그렇다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인재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는 우선 인재들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게 할 것인지부터 고민했다. 해답은 우연한 기회에 얻어졌다. 마쓰시다가 오사카 덴노지 부근을 지날 때였다.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한 남자가 어느 집 앞에 멈춰섰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남자를 탓하지 않았다. 그것은 물이 매우 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마쓰시다의 뇌리를 스쳤다. 그가 기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생산자의 사명은 귀중한 생활물자를 마치 수돗물처럼 무진장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많은 양을 공급해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932년 5월 5일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깨달은 사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날을 제1회 창립 기념일로 삼았다. 14년 뒤늦은 기념식이었다. およそ生産の目的は個人日常生活の必需品を充実をたらしめ、しかしてその生活内容を改善向上せしめることをもってその志願とするものであり、私の念願もまたここに存するのであります。我が松下電器はかかる使命の達成をもって究極の目的とし、今後一層これに対して渾身の力を振るい、一路邁進せんことを期する次第であります。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선 길이었지만 마쓰시다는 기업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다. 기업의 사명을 직원들과 함께 자각한 날을 그는 진정한 창업일로 정한 것이다. パナソニックがの社員というのはその共通の理念を持っていることでそれを自信としてあるいは自分の拠り所として動けると、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その一番我々の帰っていけるところ、困った時にあるいは判断に迷った時に帰ってくる場所というものだと思います。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맞는다. 1946년 11월 그에게 공직 추방 조치가 내려졌다. 2차 세계대전 중 선박과 비행기 제조에 발을 담갔다는 게 연합군 총사령부가 밝힌 이유였다. 군수산업에 참여했던 기업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조치였기 때문에 마쓰시다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면은 뜻밖으로 전개됐다. 마쓰시다 노동조합이 사주금융운동에 나선 것이다. 대부분의 노조들이 경영자 추방을 외치던 때였다. 마쓰시다 노조는 연합군 총사령부에 탄원서를 내기로 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組合が署名を集めましてですね、90%、93% の署名が集まってそれを GHQ と日本の政府に提出をするわけですね。で受け取った方はその労働組合がこんなことをするのはとても珍しいということで感心をしたわけです。そういったこともあってあるいは誤解も解けてですね、財閥公職追放は解除されるわけです。 결국 1947년 5월 마쓰시다는 업무에 복귀했다. 마쓰시다가 그토록 소중히 지킨 인재들이 이번엔 마쓰시다를 지켜준 것이다. (1964년) 일본 사회는 들떠 있었다. 4월 OECD에 가입하고 10월에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했다. 하지만 일본의 고도 성장기는 이미 막을 내리고 있었다.
195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주도했던 가전제품 보급의 열기도 한풀 꺾였다. 마쓰시타 전기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판매 회사나 대리점은 대부분 적자에 허덕였고 마쓰시타 전기 본사에 대한 원성이 높아졌다. 1964년 7월 9일 마쓰시타는 전국의 판매 회사와 대리점 주인을 불러 모은다. 장소는 온천 관광지인 아타미의 한 호텔이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마쓰시타는 참석자들에게 기탄 없이 문제점을 털어놓으라며 회의의 문을 열었다. 본물이 터지듯 불만이 쏟아졌다. 디자인이 엉망이다. 본사 사원들이 관료적이라며 성토가 이어졌다. 마쓰시타도 반격을 가했다. 흑자를 보는 분도 있는데 적자를 보신 분들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리점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본사의 방침대로 해서 적자를 봤으니 본사 책임이라는 대리점 측의 주장에 마쓰시타가 흥분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소변이 빨개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공격과 반격이 이틀간 평행선을 달렸다. この助はもうこの時会長なんですね。社長とか営業本部長もいるわけですけども、自ら壇上に立ってこの13時間延べやり合うわけですけども、その時のこの最初のうちはその代理店皆さんと激しくやり合うわけですね。もちろんマスター電機悪いとか言ってくださいよと言いながら、その批判も受けるし、逆に皆さんはそんだけやってますか、血のしょんべんが出るだけ商売打ち込んでますかということを激しくやっていく。 사흘째 되던 날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단상에 올랐다. 今日いろんな問題を直接代理店の皆さんにいろいろ悩みをおかけ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私どもの信念の乏しいところと考えの至らんところで大分の原因となって巻いてきていると思うんであります。業界があれに荒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から、今日まで蓄えましたマス電機の力を本当に適切にこういたしまして、やれるだけや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 마쓰시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가 머리를 숙이자 장내 분위기는 일순 바뀌었다. 마쓰시타의 진심이 전해진 것이다. 그렇게 판매 대리점들의 불만은 극적으로 해소됐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불만에 쌓인 판매 대리점 측과 마쓰시타 회사 측 사이에 단판 승부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아타미 회담에서의 그 성과라는 것은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회사 측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대리점 측의 여러 가지 그 요구 조건, 불만들을 수용을 해서 판매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판매 대리점 측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그러한 큰 계기가 되었던 회담이었습니다. 마쓰시타는 판매 회사들의 불만들을 실질적인 정책에도 반영했다. 당시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회담 직후 직접 영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리고 대리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결국 아타미 회담 3년 후 모든 판매 회사와 대리점들이 적자를 벗어났다. 1966년 전국 282개 판매 회사와 대리점들은 하늘로 오르는 천마상을 마쓰시타 전기에 기증했다. 판매 회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황을 타게 해준 마쓰시타에 대한 감사를 담은 선물이었다. 1962년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다. 라이프지는 마쓰시타를 경영자를 넘어선 당대의 교육자이자 철학가로 소개했다. 후황은 좋고 불황은 더 좋다고 했던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가 불황기를 돌파할 때 그에게는 그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있었다. 一人一人本当にそのかけがない存在であると、ダイヤモンド原石の無限な可能性を持っている存在であると、
いう人間観に立ってそれぞれのここのその適性というのを存分に発揮させてあげるというね、そういうことっていうのはこれはその時代がね変わろうとね、あるいはその国が変わろうとね、人間の本質が変わらない以上非常に変わらない大事なものだと思うんですよ。 그가 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유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놓은 세계 20위권 기업의 규모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이었다. 나는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과분한 평을 듣습니다. 특히 인재 기용을 잘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직원들을 모두 나보다 훌륭하게 보기 때문입니다.